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름값. 10원이라도 싼 주유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을 할 때도 주유소처럼 싼 곳을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귀찮아서 이와 같은 공항의 환전소를 이용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해외여행 가서 신용카드 쓸 계획인가요? 그냥 편하게 카드 쓰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현금 없이 입국 심사 받다가 세컨더리 룸 가서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하니 환전을 안 하기도 좀 그렇죠. 선택은 자유이고 환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처럼 기름값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환전과 신용카드 중에 어떤 게 손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먼저 환전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정말 깜짝 놀랄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달러는 얼마나 환전을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여행을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정, 여행 코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충 현금을 얼마나 쓰는지를 적어보겠습니다. 환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절약해서 돈을 쓰는 유학생과 20, 30대의 실속파 여행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연령대의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개인적인 소비와 지출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할 때 지출하는 내역을 정리해보자면 이 정도의 범위인데요.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가이드 팁과 국립공원 입장료입니다. 다른 것들은 상황에 따라 현금이나 카드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많이 신청하는 가이드 투어의 종류는 이 정도인데요. 1인 기준으로 이 코스를 다 신청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현금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300불 정도? 하지만 일정상 가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그에 맞춰 계산해보고 인원수로 곱하면 최소 현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가이드 없이 직접 다니는 여행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서 직접 짜본 여행 계획이 효율적인지 검토 받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금이 쓰이는 곳들에 대한 파악을 하셨을 테니 이번에는 환전의 방법입니다. 환전을 하기 위해 알아보다 보면 환율 우대 또는 환전 우대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개념까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매도율 매수율 어쩌고 하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환율 인하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해진 환율을 깎아주는 게 아닌 은행에서 정한 환전 수수료를 깎아주는 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른 곳보다 10원이라도 싸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몇 군데 알아보시면 되고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분은 위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환전을 할 때 비싼 이유도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인천공항을 가보면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 은행들이 있는데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수수료를 다 받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공항에서 환전하면 무지무지 손해다. 땅! 환전 얘기한 김에 몇 가지 환전 팁 더 얘기해 드릴까요?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끔 외국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 태극기가 보여서 무심결에 바꾸시는 분 있는데 수수료 2번 내는 꼴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환전을 하거나 트래블월렛이라는 외환적립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중환전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위주의 여행이라면 그냥 달러 환전을 하면 되지만 이중환전이 동남아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내용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이유는 외환시장에서 공급량이 많은 달러는 보통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물량이 적은 동남아 국가 화폐는 4에서 12%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동남아 국가의 화폐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수료를 높게 받기 때문이고 방법은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동남아 국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화폐로 바꾸면 됩니다. 달러는 전 세계 어느 나라건 그 나라 화폐로 환전할 때 환율이 가장 좋고 또 환전 수수료 할인율 역시 달러화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그냥 한국에서 현지 화폐로 바꾸시는 분 많을 텐데요. 동남아에 가면 공항부터 도시 길거리에 환전소가 엄청 많아서 아무 어려움 없이 환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달러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어떻게 지불되는지 알고 쓰시나요?
아마 제대로 알고 쓰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핵심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니 미국 위주의 여행이라면 상관없지만 동남아 가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명 DCC라고 불리는 해외 원화 결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심하게 말하면 아니 사실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도둑엑스 소리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더 좋은 정보 만들라는 격려의 의미로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여행 일정 짜는 것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미국 서부 여행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아껴서 쓰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 추천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밑도 끝도 없이 10일간 여행 일정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추천드리기 정말 막막합니다. 문의하실 때 이 정도 정보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일정을 검토해서 수정을 해드리거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호텔, 도시간 이동수단, 여행 방법 등의 플랜을 직접 알아보면서 짠다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서 계획 짜다가 부부싸움 했다는 분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수수료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는 되게 다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카드 포인트 쌓이는 거 생각하면 그게 그거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4번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DCC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가 발행된 국가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라고 금융감독원에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금감원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습니까? 이 사진이 설명하는 것은 대충 100불을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8,000원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 이 사진은 친절하게 경고와 안내까지 해준 것입니다. 여기도 분량 느리기 싫으니 화면 멈춤하고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심지어 본인의 카드에서 해외 원화 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도 자주 언급했지만 저는 현장에서 손님들 항상 만나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자주 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데 진짜로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이미 원화 결제로 지불을 해버린 경우도 있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 수수료는 당연히 카드 쓰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1000불이면 DCC 최대 수수료 8%라고 했을 때 10만원 정도가 수수료인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다른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여행 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신 분들 중에 그러면 현금 받고 가면 속 편한 거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요? 여행 와서 은행에서 환전한 돈 봉투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 쓰시는 분이 당했던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행 온 홍길동 씨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가방에서 은행 봉투 그대로 현금을 꺼내서 계산을 하고 다시 그대로 가방에 넣은 다음 의자에 걸어두었는데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외국인이 그 가방을 슬쩍 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지폐를 안 보이게 꺼내서 결제만 했다면 과연 그런 사고가 있었을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까지 안전과 도난 등의 사고에 매우 취약하니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정말 없다는 게 외국에 살아보니 정말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립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정보의 진심인 여행을 찾다였습니다.